안녕하세요, 킨더부스입니다. 기관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아이들과의 친구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주도권 혹은 공격성을 가진 친구들에게 여러 갈등 상황의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은 한번 공격적인 아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아이들 기관에서 경험 넘치시죠? 네. 정말 대신 욕먹는 일이 이 때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과할 일도 이 때문이 제일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들한테 절대 꼬집지는 못하게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짝 때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그런데 꼬집는 거는 이렇게 자꾸 비트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아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상처가 남잖아요. 꼬집는 거랑 무는 거는 정말 어머님들이 조심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없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당하신 부모님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의 상처가 남죠. 맞아. 공격적인 아이들에 대한 지도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격적인 아이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 같고요. 저희는 병원도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다른 친구에게 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김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꼬집고 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저 다닐 때 기억나는 건 아침에 애들 오면 손톱 확인부터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업무였죠, 스캔.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공격적인 아이로 인해서 에피소드는 정말 너무 넘치는 것 같고요. 정말 교육하기도 어렵고 가정에서 지도도 너무 어려운 아이가 공격적인 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격적인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것도 양육을 하는 것도 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이질이 공격적인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과잉보호하거나 너무 통제하셔서 아이들이 내면으로 화가 쌓여서 그것들을 이제 공격적인 성향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공격적인 아이들 보면 부모님의 말투랑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분노와 그 화 혹은 자책, 아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투, 뭐 이런 아이가 그 내면의 화를 조금 계속 쌓아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애정 결핍,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거나 나를 너무 오해한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욕구, 불만이나 그런 결핍들이 쌓여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유아기 시기에 미디어 노출 있잖아요. 아이들이 적합하지 않은 미디어가 노출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현실과 그런 그 괴리감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행동에서 맞아. 자기가 태권브레이크가 된다든지 게임이나 적을 쳐 부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와 반대로 아까 그 허쌤이나 순쌤이 이야기한 거와 반대로 너무 허용적인 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때리는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아이들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공격적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너무 공격적으로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경계 태세를 갖추셔야 되는데 그런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죠? 행동이 아무래도 거칠고 과격적이죠. 이런 친구들 중에 관심을 끌고 싶어서. 아, 일부러. 네, 관심을 끌고 싶어서. 왜냐면 폭력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했을 때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왜 그랬니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충동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실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칠 수도 있고 맞아요.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막 2배 세게 그 친구를 보복 조치하는 거죠. 친구를 자주 때리죠.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런 거. 그런 특징들은 너무 비일비재한데
우선은 분노를 표출함에 있어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뭐 다 때려 부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어려서부터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화가 났을 때 누워서 뭐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던져서 공격적인 행동에 위협을 하는 거, 으이씨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행동인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공격적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약자나 동물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약자나 그런 동생들, 가족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클 것인가,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칭찬과 보상을 꼭 즉시 해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 스킨십을 자주 해주세요. 많이 안아주시고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을 때 공격적인 성향은 조금씩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표출하는 상황을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에너지를 좀 운동으로 발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건 역할극을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기분일까, 맞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라는 거를 알았을 때 그 아이가 조금 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 수 있고요. 폭력을 했을 때의 그 위험성. 네.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자꾸 때린 친구들은 나중에는 왜 때렸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타이르는 것들이 좀 안 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자기가 때려놓고 이제 막 주변의 상황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방은 언제 오나요? 저는 언제 유치원에 안 올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은 애시당초 아예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안 된다.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통 감정, 아이들이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주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한 걸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부터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내가 힘든 것들을 말로 전달하는 거, 연습하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유 불문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본 아이가 있다면 무조건 사과시켜 주셔야 돼요. 진상의 엄마처럼 우리 애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 불문입니다. 절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안 된다, 친구를 공격하는 건 안 된다라는 전제로 사과부터 시키시고 나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행동으로 불편하고 피해를 당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공격적인 행동으로 속상해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모든 부모님 아닐까요? 모든 부모님 기억해 주세요. 사실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 꼬집혀 왔다 이러면 아빠부터 네. 아빠부터. 아니, 나부터. 아유, 우리 엄마는 좀 교양 있기로 해요. 아빠부터 너도 때려! 맞아. 이런 말 꼭 하세요.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거드시죠. 네, 그럼 내가 내일 간다. 이렇게 때려라. 이렇게 때리는 거다. 정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유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때리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막 울고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를 이렇게 누군가 팍 쳤대요. 그래서 화가 나. 아니 근데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일단은 전공자니까 그랬구나, 뭐 왜 그랬을까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요번 한 번은 넘어가자. 그런데 다음에 그랬을 때는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야, 너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좀 훈련을 시켰어요. 그 말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 방어 기제를 좀
갖추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거, 그 친구와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면, 자꾸 그 친구가 때린다고 하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면, 아니, 네. 한 번도 힘들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근데 한두 번 쌓이게 되면 친한 엄마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나 불편해지고 혹은 알지도 못하는 엄마에게 굉장한 오해의 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면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조심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말투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쌓여서 얘기하다 보면 억하심정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하시는 바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걸 보고 아이들도 조심하는 걸 보면서 서로 주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감정의 피해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공격적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 거라 믿고요. 고민되는 사항, 또 성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